전세대출 계약서 제대로 작성 안 하면 계약금이나 전세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사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구석 재테크 선생님 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수업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편에 이어서 오늘의 수업은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 모두 알고 가야겠죠?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구하게 되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동의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은 잔금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접 입금을 해줍니다. 내가 은행에서 받아서 입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계약 만료로 전세자금 대출 반환 시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은 집주인이 아까 말했듯이 은행에 직접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세자금 대출 한번 받아볼까요?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절차 첫 번째, 자신의 조건을 파악해서 내게 맞는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 대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심대출 등등 어떤 게 내게 맞는 대출인지 일단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기금이 든든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대출들이라면은 은행에 방문하든지 아니면 대출 상담사와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한도나 그런 금액 정도를 알아야겠죠. 세 번째, 내가 정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찾았다면 가계약금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계약서 작성 전에 내가 계약할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과 그리고 본인의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등기부 등본은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을 집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출력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특약사항을 몇 가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특약을 구성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좋은 특약들이에요. 그러면 이 특약들이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한번 알아봅시다. 1번 특약의 경우 내가 선순위가 되기 위한 특약인데요.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시공까지 끝마쳐야지 내 전세금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저당이 이미 있는 집이라면 입주와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근저당이 말소가 됐는지 확인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2번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때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인데요. 내가 아무리 은행에서 미리 알아봤다 하더라도 해당 집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심사 기간 동안 내 신용상의 변화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어주는 특약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만약에 1억이라고 치면은 전세 계약금은 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 돈을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특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번 특약 같은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협조하겠다는 말만 믿고 진행하기보다는 특약에 확실하게 적어두면 좀 더 진행하기가 수월하겠죠. 6번 특약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 때문에 드는 특약입니다. 이렇게 특약을 다 넣어주면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지만 임대인은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부동산하고 잘 얘기해서 임대인 기분도 상하지 않도록 특약을 잘 설정해서 계약서에 명시해주면 좋겠죠. 자, 이제 특약을 잘 설정해서 계약서 작성을 다 이제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뭐예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참고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전입신고를 안 하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내가 이사를 마친 다음에 전입신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사 전 집에 대한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다 마친 후 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이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서류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계약금 납입 증명서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 금융사나 대출 상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은행에 서류까지 다 제출했으면 대출 심사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 심사 결과가 승인이 됐으면 잔금 날짜에 맞춰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입금해주고 나머지 잔금은 내가 집주인에게 입금해주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완료와 함께 이사를 마쳤다면 무조건 전입신고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 전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주택도시공사 허그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끝마쳤다면 여러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살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전세자금 대출의 유의사항과 신청 절차, 그리고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막상 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서류만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은 한 달에 30만원 이상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에 조금 더 돈을 모아서 꼭 전세로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전세자금 대출을 경험한 우리 전세 선배님들이 있다면 댓글에 전세계약 꿀팁을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초보자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수업은 대출 상환 방식과 대출 용어 정리로 대출편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수업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